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후보 선대위에서 하와이 특사단을 보낸다고 합니다. 하와이에서 머물면서 국민의힘에 대고 욕을 해대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총리로 영입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총리설이 돌고 있고, 이런 지경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홍준표를 달래서 귀국시켜서 선대위에 합류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유상범 의원, 이 강원도의 재선 의원이죠. 그리고 김대식 초선,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 한 사람, 국민의힘 대변인 한 사람 4명, 전부 다 선대위에서 지금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홍준표 캠프에서 활동을 했던 이들이죠. 이들을 하와이에 보내는데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당에서 당비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출장을 보내는 식으로 해서, 그러면 아마도 비즈니스석을 태울 것이고, 그러면 왕복에다가 호텔비 이런 거 따지면 수천만 원이 날아갑니다. 생쇼도 풍년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돈으로 소년 소녀 가장, 제주도 여행 한번 해보지 못한 그런 가장들에게 제주도 비행기를 한번 태워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강아지들이 두 발로 나란히 서서 이 하와이 훌라춤을 추는 그런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홍준표의 하는 행태를 보면 노인정에서 화투를 치다가 돈을 잃으니까 그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뛰쳐나가서 노인정에 대고 마구 침을 뱉고 욕을 해야 되는 아주 심술궂은 동네의 이 못된 노인네,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한덕수 단일화 놀이, 이것의 최대 피해자는 한동훈입니다. 왜냐, 최종 2인 후보에 들어서 결정적으로 김문수에게 표가 몰리는 작용을 했기 때문에 4인 때는 그게 커다란 이슈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가 김문수를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덕수 파동이 없었더라도 홍준표는 김문수에게 탄핵 반대 후보 자리 한 명, 그 한 명의 자리를 아마 뺏겼을 겁니다. 그러니 그는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가르쳐서 한 놈은 당을 망쳐놨고, 또는 두 놈, 이제 쌍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쌍권이 또 어떤 식으로 해서 당을 다 망쳤다라고 이런 식의 욕을 해대면서 하와이에서 룰루랄라 바다 쳐다보면서 즐기고 있는 대통령 선거 한복판에서 한동훈은 나름대로 명분을 세워서 김문수 후보에게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다만 그 요구가 다 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놓고, 그리고 요구의 일부분이 관철됐고, 그리고 그 전부터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을 공격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선거 유세에 직접 뛰어들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동훈이 대인배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비하면 홍준표는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그 그릇의 크기가 간장 종지에다가 소인배입니다.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 국민의힘의 전직 대통령 후보,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2번 지낸 사람, 광역자치단체장 3번, 국회의원 5번, 전부 다 국민의힘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식의 부귀 영화를 누려놓고 그따위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그리고 절대로 앞으로 복당을 불허한다.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이 홍준표 복당 문제 나왔을 때 제가 절대로 복당을 시키면 안 된다고
동영상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 아닙니까? 당에 들어오면 해코지하고 관종질하고 내부 총질하고 결국은 침을 뱉을 것이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그런 짓거리를 할 거라고 제가 그때 복당을 허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이 복당을 허용하고 말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홍준표 지지 모임이 이재명을 쪽으로 기울어서 이재명을 지지를 하는 이런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는 뭐 부인을 합니다만은 홍준표 총리설 언론들이 아주 화제거리로 재미있게 여러 차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나는 뭐 이재명 정권에 들어가서 그렇게 봉직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홍준표 총리설이라는 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우선 이재명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뭐 선거 때 이 중도 보수표 또는 중도표 끌어들이기 바쁘니까 우클릭하기 바쁘니까 뭐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잔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꼬시고 있고 있습니다만은 집권한 이후에 총리는 정권의 얼굴인데 이 보수 정당에서 각종 뭐 이런 걸 하고 또 문재인을 또 그렇게 비판을 하고 이재명의 범죄자 이런 거의 욕을 해댔던 인물을 정권의 얼굴로 삼는 것을 당원들이라든가 이재명 지지자나 좌파에서 그것을 어떻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의 그런 용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 전에 그런 어떤 이미지 전환에 필요한 것이지 실제로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물에 걸릴 것입니다. 홍준표 입장에서 보면 이 뭐 국회의 표결이야 통과하겠죠. 민주당이 과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국민의힘의 후배 젊은 의원들에게 얼마나 물어뜯기겠습니까? 과거 특활비는 얼마나 횡령을 했느냐? 왜 마누라에게 갖다 줬느냐? 마누라가 왜 은행 금고에 넣느냐? 왜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 성완종 1억 불법 자금 받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러이러한 거 전부 다 캐물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입장에서는 청문회에 그런 개망신을 통과를 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총리가 되면 대정부 질문에서 이 이를 갈고 있는 이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 공세, 망신 주기를 다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정의 세세한 대목을 전부 다 한덕수처럼 꼼꼼하게 다 공부하고 외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국회 현장에서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모욕을 참아내야 되는데 게으르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한동훈과의 3시간 토론에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워낙 실력이 없어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3시간 동안 벌을 서는 것 같았다라고 본인이 토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정부 질문에 그 벌 서는 것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74세 노인네가 스트레스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홍준표 총리설 하와이 특사단 댕댕이들이 추는 하와이 훌라춤입니다. 감사합니다.